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엄마를 자주 도와드렸는데요. 가끔씩 엄마가 요리할 때 곁에서 보면서 배웠던 걸 따라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어린 나이에도 곧잘 엄마 손맛을 따라해서 어른들이 기특하다며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 단골 손님들은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는데 10년 넘은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바로 제 시아버지가 되셨죠. 저희 식당 근처 회사에 근무하셨던 시아버지는 점심시간뿐만 아니라 종종 저녁에도 식당에 오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대학교 때 시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꼭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다고 말을 꺼내시곤 남편을 슬쩍 데리고 오셨었는데 그렇게 저희는 눈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절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으셨어요. 역시 우리 영은이 음식 솜씨는 매번 느끼지만 참 좋아. 사부인 닮아가지고 손맛이 아주 굿이야 굿. 사부인께서 후계자를 정말 잘 찾으셨어. 사부인은 안녕하시지? 예전에 사부인 가게 자주 갔었는데 이제는 멀어서 자주 가지도 못하고 다음에는 꼭 한번 가겠다고 전해드리렴. 진우도 요즘 건강하게 음식 잘 먹어서 그런지 참 보기 좋아. 그렇죠. 와이프가 워낙 음식을 잘하니까 그냥 밥에다가 나물 반찬 하나만 먹어도 한 그릇 그냥 뚝딱이라니까요. 내가 와이프 진짜 잘 만났지 뭐.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친구들도 왜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냐면서 저한테 엄청 칭찬했다니까요. 다들 어디서 사왔는 줄 알았다고 했는데 영은이 혼자서 뚝딱 만들었다고 하니까 어찌나 놀라던지 완전 어깨에 으쓱했어요. 에이, 무슨 그런 거 가지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 핸드폰 가지고 레시피 죄다 나오니까 그거 따라해서 뚝딱 다들 잘만 만들더라. 영은이도 그렇게 배운 거 아니니? 거기다가 식당 하는데 그 정도는 요리해야지. 요리사가 그 정도도 못하면 어디 식당 운영이나 하겠어? 참 보면 우리 집 남자들은 영은이를 너무 띄워주는 것 같다니까. 주부가 음식 잘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언제 한번 밥이라도 제대로 차려봤어? 영은이 칭찬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트집을 못 잡아서 안달이야? 아유, 영은아,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시엄마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도 밥 한 번 제대로 차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질투하는 거야. 어쩜 매번 그렇게 말하는지 원. 아니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영은이는 당연히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를 잘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질투는 무슨? 내가 질투할 게 없어서 영은이를 질투하겠어요? 그냥 오버해서 띄워주니까 말하는 거지. 하여튼 내가 딱 찔리는 구석 찍으니까 괜히 화내는 것 봐. 영은아,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니? 내가 뭐 잘못한 말 한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가게 요리사니까 요리도 잘해야죠. 어머님 말씀도 맞아요. 저번에 집들이 할 때 오신 분들이 직접 차린 건 다들 처음 보셨다고 하셔가지고 그랬나 봐요. 제 음식을 맛볼 때마다 시부가 칭찬을 하니 사실 음식을 안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시부는 저에게 항상 음식을 차리길 바라셨어요. 재료를 사두시고는 저보고 만들라고 하시거나 미리 음식을 해오라고도 하셨죠.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 시모는 그렇게 저를 시키고선 하나하나 트집을 잡으며 제 길을 꺾으려고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시부며 남편이며 제 음식을 먹을 때면 항상 감탄하고 좋아해주니
시모는 더욱 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시모는 대놓고 절 싫어하는 티를 내셨지만 은근히 절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는데 바로 신우였습니다. 신우는 남편보다 3살 많은 누나였는데 가진 건 하나 없으면서 늘 잘나가는 부자 남편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나 저번에 엄청 부자인 사람이랑 소개팅을 했거든? 나한테 마음 있다고 했는데 나는 외모가 좀 별로더라고. 재력은 완전 내 스타일이었는데 말이야. 아무리 돈 많아도 솔직히 매일 볼 얼굴인데 마음에 안 들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거절했거든. 아, 언제면 그 정도 재력에 딱 내 스타일 남자 만날 수 있을까? 나 정도면 충분히 탐날만 하지 않나? 내가 너무 집에만 있나? 누나는 좀 현실을 알 필요가 있어. 그리고 그렇게 부잣집 남자한테 시집가서 가정주부로 살 거면 살림이라도 제대로 할 줄 알아야지. 뭐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무슨 부잣집에 시집을 가? 눈이나 낮춰. 그리고 저번에 그 사람도 누나한테는 엄청 과분했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거절하냐? 누나가 원하던 게 그런 부잣집 아들 아니었어? 야, 내가 아무리 급해도 따질 건 따져야지. 그리고 부잣집에서 왜 내가 일을 하냐? 그런 집은 가정부도 다 있는 건데 살림 못해서 시집 못 가는 거 아니고 나한테 맞는 사람 찾느라고 안 가는 거거든? 애초에 내 레벨이 맞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할 거였으면 난 진작에 결혼했지.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해서 뭐가 좋다고 그러니? 맨날 살림만 하고 살 텐데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 올케. 저번에 보니까 올케네 가게 근처에 병원 있던데 거기 선생님들은 밥 먹으러 안 와? 뭐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요? 자주 오는데 의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던데. 아니면 제가 아는 분 소개 좀 시켜드릴까요? 옆 동네에서 가게 하시는 분인데 인상도 좋으시고 무엇보다 가게도 크게 하셔서 재력도 있으시고요. 한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게? 아, 어머, 올케, 너무한다. 나보고 가게 하는 사람이나 만나라는 거야? 난 그런 일 하는 사람은 못 만나. 올케도 가게 일 하면서 알 거 아니야? 너무 억세고 악착 같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이랑은 난 좀 잘 못 어울리겠더라고. 그냥 깔끔하게 전문직인 사람 만나는 게 낫지. 나랑 수준이 안 맞아서. 아, 올케 보고 하는 말은 아니야. 그냥 나랑 안 맞는 수준이라서. 그냥 그런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신우가 절 무시하기에는 신우는 작은 회사 경리였죠. 그나마 키도 크고 늘씬하고 얼굴도 괜찮게 생겨서 남자들과도 잘 만났지만 정작 결혼할 때가 되면 이것저것 따지는 통에 상대방 측에서 헤어짐을 통보할 때가 많았어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신우는 끝까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찬 거라고 했고 그러면서 항상 저는 무시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바쁘게 준비해야 하루 장사를 잘할 수 있는데 심오한 신우는 그 모습조차도 한심해했어요. 영은아, 너는 가게 일 안 지겹니? 아침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재료 준비하고 요리하고 거기다가 저녁까지 하고 나서도 또 치우고 청소하고 나는 사부인이 제일 신기해. 내 딸 자식 같았으면 자기같이 고생하면서 살까봐 가게 물려주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네가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도 제대로 된 직업 가져라 하면서 말렸을 것 같은데 한 번을 안 말리셨다니 너 어디 주워온 거 아니니? 아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옳게 서운하게. 그리고 사돈어른께서 그런 노력 안 하셨겠어? 안 그래도 딸내미가 주방일이나 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냐고. 안 그래, 옳게? 우리 엄마는 그래도 행복하지. 나나 동생이나 잘 자라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들어가고 정해진 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편하고.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사부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서 그래. 자식이라고는 영은이 하나뿐인데 어떻게 자기 팔자 닮아가지고 가게 물려받아서 이 고생을 하고 있잖니. 네 시아버지야 네가 손맛 좋고 그래서 마음에 들어하지만 그건 네 시아버지가 밥이라면 사죽을 못 써가지고 그러는 거고 네 아버지는 예전부터 그랬어. 애 낳고 바빠 죽겠는데 밥이나 차리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빠는 좀 밥에 예민한 것 같아. 그렇지? 그냥 이 밥이나 저 밥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빠 닮아서 그런가? 진우도 좀 밥이라면 환장을 하잖아. 결혼도 오죽하면 밥집 사장이랑 했겠어. 옳게도 웃기지? 솔직히 옳게 정도 하는 밥집이야 많긴 많은데 아빠가 옳게를 너무 많이 포장을 해줘가지고 진우가 홀라당 반한 거 알지? 신우와 시모가 만나면 저를 까내리기 바빴어요.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아무리 같이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별로 느끼는 것도 없을 것 같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죠. 그러던 중 신우가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신우는 그때부터 세상 조신하고 참한 여자처럼 하고 다니더라고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신우가 부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옳게, 혹시 내일 좀 바빠? 아니,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옳게 내일 쉬는 날이라고 해서 내가 뭐 하나만 부탁하려고 하는데 들어줄 수 있지? 아, 어려운 건 아니고 옳게 내일 도시락 하나만 싸줄 수 있어? 아, 내가 어디 좀 가려고 했는데 도시락을 싸가야 한다네? 근데 오늘 야근이라서 일도 늦게 끝나고 하니까 아침 일찍 도시락 싸가기에는 무리라서. 내일요? 아, 뭐 어려울 건 없지만 어떤 거 싸드리면 돼요? 그냥 일반 밥 반찬이랑 밥이랑 이렇게 도시락 싸드리면 되나요? 형님 혼자 드실 거예요? 아니면 직원들이랑 같이 드실 거예요? 근데 내일 주말인데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나 봐요. 아, 우리가 워크숍을 따로 안 가서 그냥 겸사겸사 일 때문에 만나기로 했는데 도시락도 싸가기로 한 거야. 그래도 이왕 싸줄 거 좀 맛있는 거 위주로 싸주면 안 돼? 고기 반찬도 좀 여러 가지로 넣어주고. 그래도 내가 명색이 한 팀을 이끌고 있는데 푸짐하게는 싸가야 하지 않겠어? 옳게 부탁 좀 할게. 알았지? 아침에 그냥 도시락에 싸놓고 놔두면 내가 출근하면서 가지고 갈 테니까. 그렇게 저는 종종 신우가 주말에 잔업이 있어 도시락을 싸달라고 부탁을 할 때마다 가끔씩 도시락을 싸주곤 했어요. 신우는 도시락을 싸줄 때는 딴 사람이 된 듯 저에게 엄청 잘해줬고 안 하던 칭찬까지 해주면서 부탁을 하니 들어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락이 왜 필요했는지 알게 되고 나서는 이걸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컸어요. 바로 신우는 자신과 잘 돼가는 전문직 남자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자신이 만든 거라며 도시락을 싸들고 갔다 온 거였어요. 형님, 혹시 도시락 싸는 거요? 회사 일 때문이 아니라 만나시는 분한테 드리려고 도시락 싸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제 어머님께서 집에 오셔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도시락 받아보고 그 만나시는 분께서
형님 더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맞아요? 아, 아유, 알아버렸네. 아니, 나도 이제 결혼이란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옳게도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건 원치 않지? 그래서 그냥 머리 좀 써봤어. 근데 옳게 도시락 먹어보고서는 그 사람 태도가 확 달라진 거 있지? 진짜 잘하면 결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니까? 만날 때마다 도시락 주니까 평생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그래도 형님, 매번 형님이 만드셨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남자친구는 형님이 진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실 텐데. 나중에 아닌 거 알면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사실대로 말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도 어머님이 형님한테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숨기는 게 아니라 그냥 안 알려주는 거지 뭐. 그리고 도시락 나도 쌀 수 있는데 솔직히 나는 일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재료도 못 사고 그렇잖아. 올케야 음식 만드는 가게니까 재료도 있겠다. 원래 일도 요리하는 일이니까 나보다는 좀 더 손이 빠를 거 아니야. 조미료도 팍팍 넣을 테고. 나는 자연식을 먹어서 어쨌든 나중에 때가 되면 다 밝혀지니까 걱정하지 마. 그 뒤로도 도시락 부탁을 하셨지만 저는 찜찜한 마음에 서서히 도시락 싸주는 걸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신우의 남자친구는 신우의 가정적인 성품에 반해 결혼을 다짐하셨고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습니다. 결혼이라고는 못할 것만 같았던 신우가 떡하니 전문직 남편을 데리고 왔으니 시모는 너무나 신이 났어요. 시부께서는 어떻게 신우와 사이가 만나게 되었는지 의아해하셨지만 시모와 신우는 철통 보안으로 숨겼죠. 어머머머, 살다 보니 이렇게 좋은 일이 다 있네. 우리 박서방은 뭘 좋아하려나? 주말에 인사하러 온다고 했지? 뭘 좋아하니? 그래도 좋아하는 음식으로 차려놓아야지. 아차차, 그릇도 좀 깔끔한 걸로 새로 사야 되겠다. 그렇지? 거기 집안 분위기는 좀 어때? 슬쩍 들어보니까 꽤 잘 산다고 하던데. 시어머니 자리가 좀 까다롭지는 않디? 아들 잘나게 키우려고 노력했을 텐데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살갑게 해야 돼. 알지? 에이, 엄마는 누굴 걱정해. 내가 다 알아서 잘하지. 시어머니는 걱정하지 마. 이미 내가 다 구워 삶아놨으니까. 예비신랑도 나한테 푹 빠졌다니까. 음식은 집에서 먹지 말고 밖에 나가서 먹자. 그게 깔끔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시댁 가보니까 잘 살긴 정말 잘 살더라. 주방에 이모님도 계속 계셔서 그냥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더라고. 아마 결혼하면 나한테도 그 정도 해주시겠지? 아유, 우리 딸 앞날이 폈네 폈어. 이렇게 좋은 신랑감 구하려고 지금까지 기다렸나 보다. 당신, 내가 말했지? 우리 딸 정말 좋은 신랑감 만날 거라고. 이렇게 좋은 신랑감 만났는데 당신은 뭐 할 말 없어? 아유, 어떻게 둘이서 만난 거야? 가정적이라는 게 내가 아는 그 가정적이 아닌 건가? 진짜로 얘가 뭐 살림을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결심했대? 참, 내일 오면 물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제대로 우리 딸을 알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당신 정말 내일 쓸데없는 소리 하면 정말 큰일 나. 딸내미 평생 노처녀로 늙어 죽게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 아니면 제발 좀 쓸데없는 거 물어보지 말고. 얘도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제발 이번에는 우리 딸 좀 시집 보내자고, 여보. 신우는 결혼 날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세상 조신한 사람 따로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신우의 남편을 봤는데 이미 신우한테 푹 빠져 있었죠.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는 것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게 되었고, 그렇게 신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나마 신우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시모와 신우가 둘이서 절 무시하는 일은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다만 이상하게 주말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 밥을 먹을 때 저에게는 절대로 음식을 하게 안 하더라고요. 항상 외식을 했고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은 없었는데 어느 날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아, 그거? 나도 이상해가지고 누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난리 나기 일보 직전이더라고. 아마 누나 발등에 불 떨어져서 당신한테 부탁하러 올지도 몰라. 당분간 누나 전화 좀 차단해 놓고 있어. 아니, 살림 하나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림을 잘하는 것처럼 연기할 수가 있어? 엄마랑 누나, 당신이 요리하게 되면 매형이 그거 아실까 싶어서 절대 못하게 하는 거야. 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요리를 하면 그 맛을 어떻게 기억을 해? 그 정도로 신우 남편 민감하진 않은 것 같았는데. 그나저나 형님은 어떻게 지내시나? 진짜 거기 시댁에서 가사도우미 붙여주셨대? 결혼하기 전에 가사도우미 보내줄 거라고 호언장담했잖아. 그러면 형님 남편도 형님이 살림을 잘 못하는지는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진짜 웃겨. 생각을 해봐. 아무리 시댁에 가사도우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면 자기도 그렇게 가사도우미가 올 거라 생각을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누나도 진짜 결혼하고 나서 누나 일도 그만둔 거 알지? 뭐 매형이 그렇게 원해서 그런 거라곤 하지만 그러면 살림 좀 잘하려고 배우던가 그래야 하는데 아무것도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못한대. 그래서 엄마가 매일매일 매형 출근하면 그 집 가서 살림해주고 퇴근하기 전에 집에 가고 그걸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진짜? 와, 근데 그냥 밝혀도 되는 거 아니야? 잘 보이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살림은 하는데 요리나 이런 거 도움 받았다거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 굳이 그러게까지 숨겨야 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그게 매형이 누나 음식 솜씨에 정말 반했대. 거기 집에 가사도우미 있다고 했잖아. 그 사람이 매형 어릴 때부터 계셨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약간 와이프 밥, 엄마 밥 이런 로망이 있었다나 어쨌다나. 하여튼 원래 도시락 싸주고 이러는 여자가 없었는데 딱 누나가 그걸 한 거지. 그래서 누나한테 결혼하자고 한 건데 문제는 그 도시락 누나가 싼 거 아니잖아. 결정적으로 결혼하게 만들어준 도시락인데 그러니 꽁꽁 숨기려고 하는 거야. 아유, 엄마나 누나나 생각 없이 그래가지고선 도대체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나 몰라. 밑도 끝도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게 커져갔고 결국 시모가 신우의 신혼집에 몰래 살림해주러 가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렇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시모가 가서 도와줄 수 없는 노릇이었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음식이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남편이 오기 전에 모든 음식들을 싹 만들어 놓고 그냥 데워 나가기만 하면 됐었는데 매번 그러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죠. 위기가 생겼던 날은 시모가 몸살이 나서 신우집에 가지 못했던 날이었어요. 그날은 신우가 저에게 직접 찾아와 싹싹 빌며 한 번만 저녁상을 차려달라고 했어요. 올케,
나 진짜 부탁이야. 솔직히 지금은 밝히고 싶지 않아서 그래. 지금 알면 남편도 너무 서운할 것 같고, 나도 미안하고, 앞으로 내가 따로 수업을 받든 어떻게 하든 배울 테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는 오늘 너무 아파서 안 되겠대. 그냥 오늘은 뭐 시켜서 먹으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거든. 형님,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숨기면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버님은 형님 밥 생각에 결혼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말 안 하는 건 작정하고 속이는 걸로 보일 수 있으니까. 그니까 내가 올케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 오래 걸리지도 않아. 그냥 오늘 한 번만 도와주면 돼. 웬만하면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야. 알았지? 올케, 내가 진짜 부탁할게. 나 이혼하는 거 올케 바라지 않잖아. 한 번만 도와줘. 집에서 아파 누워있던 시모까지 연락이 와 한 번만 신우를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그날 신우네 저녁상을 챙겨주고 나오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신우 남편은 생각보다 예민했고 저녁상 맛이 바로 도시락 맛과 같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여러 번 신우와 시모가 저에게 저녁상을 챙겨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저는 피했고 그러면서 신우와 신우 남편 사이도 어색해졌던 듯 했어요. 어느 날 시모가 갑자기 긴급하게 시댁 행사가 있다면서 손님 맞이를 한다고 저에게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며 말을 꺼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선 갑작스럽게 당황스러웠지만 시모의 표정이나 말에서 다급함이 느껴져서 바로 도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의 음식을 다 만들었을 때쯤 시모는 갑자기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 빨리 오라고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형님이 왜 음식 가지러 와요? 이거 음식 여기서 행사하면서 나눠주실 거 아니에요? 다른 곳에 가서 행사하실 거예요? 근데 형님 혼자서 옮기려면 힘드실 텐데. 여러 번 옮기지 마시고 그냥 진우 씨랑 오면 같이 해요, 어머님. 안 돼. 이제 가야 돼. 이거 사돈 식구들 오기 전에 빨리 가서 세팅해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차에 이거 다 넣고 네 신우네 집으로 가자꾸나. 지금 챙겨서 출발하면 늦지 않을 거야. 시간도 지체하지 말고 얼른 움직이자. 네 신우가 그릇이나 이런 건 다 세팅해 놨다고 하거든. 가서 우리는 음식만 덜어서 놓으면 되는 거야. 얼른 하나씩 들자. 네 신우도 오고 있다고 하거든. 네? 이거 시댁 행사 때문에 준비한 게 아니라 형님 시댁 모임 때문에 만든 거라고요? 아니 그럼 그걸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드는데요? 어떻게 어머님 그러실 수 있으세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사실대로 처음부터 말해주셨어도 급하니까 제가 도와드렸을 거예요. 시간 없어서 너한테 부탁했지. 시간이 많았으면 너한테 부탁 안 하고 우리끼리 마무리했을 거야. 솔직히 내 딸 긴급했잖니. 이번에 잘 마무리되면 다 밝힌다고 하니까 너도 너무 염려하지 마. 근데 오늘 음식은 왜 이렇게 부실한 거니? 재료는 다 쓰긴 한 거야? 저번에 만들었던 거랑은 전혀 분위기가 다른데? 너 시댁 행사라고 대충 한 거 아니니? 대충 하다뇨. 어머님, 저 진짜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만든 거 아시잖아요. 시집에 내일 집들이상이면 제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결국 신우가 만들었다고 하실 거였잖아요. 어머님 진짜 이런 걸로 속이면 안 돼요. 어머, 너 말은 바로 해야지.
네가 요리를 해주긴 했다만 우리 딸이 진짜 이걸 못해서 너한테 부탁했겠니? 쟤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거야. 굳이 자기 손 더럽힐 필요가 뭐가 있니? 네가 훨씬 손도 빠르게 잘하는데 음식 솜씨는 거기서 거기니까 네가 뭐 손해봤거나 그렇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 시모의 말을 듣고선 전 그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훅 올라오는 걸 느꼈고 그 길로 전 전화를 걸었어요. 얼마 후 급하게 들어온 신우와 그 뒤로 화가 난 얼굴을 한 시부가 들어왔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깜짝 놀란 얼굴로 시부를 쳐다봤고 시부는 두 모녀의 머리채를 질질 끌고 제 앞에 데리고 오셨죠. 당연히 시모와 신우는 난리가 났고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었으면 내가 영원히 널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 않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진우한테 들었어. 그동안 네가 사이 도시락도 싸줬었고 저녁상도 가서 몇 번 해줬다며. 아이고, 정말 내가 마누라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한 건지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 당신 정말 뭐 하는 거야? 당신 이러다가 딸내미 이혼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가족이라는 게 뭐야?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어려운 거 함께 풀어주고 그런 게 가족이지. 우리 딸 어렵게 결혼한 거 당신도 알잖아. 사이가 집밥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알면 조금 눈 감아주고 할 줄도 알아야지. 당신이야말로 어른이 돼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쌍으로 며느리를 시켜먹을 생각을 해? 안 그래도 내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진우가 설명 안 했으면 평생 모를 뻔했어. 어떻게 지금까지 며느리 부려먹으면서 사이 속여온 거야? 아이고 참, 당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먼. 다른 말 할 거 없어. 사이한테는 내가 다 말할 테니까. 아니, 그걸 왜 말해? 어차피 쟤네 조금 있으면 가사 도우미가 올 테고 우리 딸은 살림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갑자기 말하냐고. 지금까지 공든탑 무너뜨릴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사이가 이거 아는 순간 당신이랑 나랑도 끝이야. 시모는 오히려 끝이라며 시부를 압박했지만 시부는 눈도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시부는 그 길로 시모와 신우를 끌고 가 그동안 속여왔던 것들을 모두 다 털어놓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시부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영은아, 정말 미안하다. 네가 손맛도 좋고 음식도 잘 만들어서 내가 얼마나 널 이뻐했는지 알지?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면 평생 아껴주겠다는 말 하나도 못 지켜서 미안하구나. 진우가 안 그래도 나한테 나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자기가 막아보려고 했는데 엄마랑 누나는 아무런 말도 안 듣는다면서 내가 나서야 끝난다고 해서 이렇게 부랴부랴 찾아온 거야. 아, 그랬던 거군요. 안 그래도 남편한테만 전화해서 말했었는데 갑자기 아버님께서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아까 바로 형님이랑 어머님 모시고 거기 다녀오셨잖아요. 진짜 형님이랑 아주버님 사이 나빠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란다. 걱정해도 딸이 걱정해야지 뭐. 내가 다 딸을 잘못 키운 것 같구나. 어찌되었든 내가 싹 다 정리를 해둘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하여튼간에 쓸데없는 짓 꾸미는 데는 1등이야 1등. 앞으로는 다신 널 괴롭히지 못하게 내가 단단히 끝내주마. 시부는 그날 이후로 바로 사돈댁까지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당연히 신우 남편과 사돈댁에서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사돈댁과 시댁을 비교했을 때 정말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 신우 남편이 강력하게 결혼을 주장해서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속인 게 있었다니 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신우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알아보니까 신우 남편은 결혼을 한 이후 제대로 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모의 음식 솜씨도 형편이 없었거든요. 신우가 저지른 똥을 시모가 수습해 주려고 노력했지만 시모가 하는 것은 그저 걸음처럼 똥을 골고루 펴주는 것 뿐이었던 거죠. 그렇게 신우의 행복했던 결혼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시부는 정말 마트라도 가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와야 하는 시골에 이사를 가셨어요.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처분을 하셨고 제 앞으로 되어 있던 빚을 정리해 주셨답니다. 시골로 향한 뒤 당연히 마트를 가기도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힘드니 시모와 신우가 알아서 집안일을 해야 하는 구조가 되더라고요. 밤낮 없이 빨래, 설거지, 음식까지 하다 보니 시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에게 연락도 왔었어요. 영은아, 네가 시아버지한테 좀 부탁해서 우리 이사 좀 가자고 하면 안 되니? 여기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도 없고 뭐 하나 사려면 차 타고 한참은 나가야 하고 거기다가 왜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은 빨리 오니? 어머님, 저한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가정주부는 원래 그런 거 잘하는 거라고. 어머님도 가정주부로 일을 많이 하셨으니 원래 잘하시지 않으세요? 저보다 훨씬 이력도 기시잖아요. 당연히 어머님께서 더 잘하시겠죠. 아이고, 내가 미쳐가지고 그런 말을 했나 보다. 살림이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해도 티는 안 났는데 안 하면 바로 티가 나니까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다닐 수밖에 없어. 나 도저히 이 생활 못할 것 같으니까 네가 바로 연락해서 처분을 좀 해줘. 부탁이야. 저한테는 아무 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아버님이 그래도 어머님 손맛을 느껴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러면 어머님도 저 잘해주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형님도 그걸 배우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라 생각하니 그만 전화 끊을게요. 시골 깡촌으로 간 시모와 신우는 답답해 미쳐버리겠다며 연락이 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시모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해주면서 되갚고 있죠. 그렇게 제게 넘어가 이혼까지 하게 된 신우는 매일매일 시모와 다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부께선 본인의 업보라며 책임지고 두 사람을 맡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시부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따로 마련했는데 시부만 오시라 해야 할지 아니면 시모와 신우도 같이 불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나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되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강주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조금 불우하게 자란 저에게 지금의 남편이란 존재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초, 중, 고, 대학교까지 모두 다 같이 입학한 남자 사람 친구에서 어느 날 불쑥 남자로 다가온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워낙 저를 봐온 시어머니였기에 결혼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기우는 집안이어서 반대할까봐 걱정했던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주혁이랑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붙어 다니더니 이젠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어머님이 다 좋게 봐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 챙겨주셨던 거 다 알아요. 아니야. 네가 심성이 좀 착했니? 우리 주혁이랑 참 좋게 잘 지내기를 그때도 얼마나 바랬다고. 여하튼 잘 지내보자.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기뻐. 주혁아, 너 여자 하나 잘 골랐다. 엄마가 얼마나 지영이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지영이 좀 챙겨줬어. 사실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다니기도 한 거고. 어쨌든 고부가 보기 좋네. 저 부족한 거 많은 거 알아요. 어머님한테 많이 배우고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제가 잘할게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늘 친구의 어머니로만 뵙다가 시어머니가 된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기도 하고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도 했으니까 말이죠. 어렸을 때 이런 분이 내 친엄마였으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봤었고 왜 우리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어머님으로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 또한 저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을 정말 보기 흐뭇해했고 앞날에 꽃길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당신 부모님들한테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좀 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들을 만났을까?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정말 고마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좀 착했냐? 딱 엄마가 네 심성을 알아본 거지. 나야말로 너한테 더욱더 잘할게. 걱정 마. 항상 외로웠을 너 생각하면서 마음이 진짜 좋지 않았어. 이제 무엇보다 네 가족이 된 만큼 평생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다정다감했던 어머니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다른 분이었어요. 동서와 함께 제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나 싶었어요. 형님은 저희 둘이서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갔다 온 거 모르죠? 저렇게 둔해서 어떡한데요? 맹에 빠져가지고. 에휴, 그러니까 내가 맹꽁이라고 부르지 않니? 주혁이만 아니면 결혼 절대 안 시키지. 근데 어떻게 떡하니 데리고 온 걸. 자식이 좋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하여튼 정말 성에 안 차는 며느리야. 부모 복이라도 없으면 지 복이라도 있어야지. 얼굴 봐라. 얼마나 복 없게 생겼니? 이래서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얼굴에 그늘이 팍 쪄가지고 나도 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그래도 어머님은 포커페이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형님한테 형님 소리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사회에서 만났으면 절대 말도 섞지 않을 사람이긴 하잖아요. 아주버님은 진짜 모해번해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건지. 주혁이가 얼마나 정이 많니? 그저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더니 둘이 눈 맞은 거지 뭐. 내가 그때 둘이 같이 다니지 말라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설마 하니 저런 애랑 눈이 맞을 줄 내가 알았겠어? 그저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주제 파악 못하고
우리 아들을 마음에 품어? 예, 이런 말 그만하자. 말하면 입도 아프고 더 열불나. 어머님, 진짜 인품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게 하다니. 형님이 가정환경이 한참 기울었잖아요. 걔가 공부를 좀 잘했게? 걔랑 다니면 주혁이도 공부 열심히 할까봐 둘이 다니게 내버려 둔 거지. 뭐 그 덕에 주혁이가 노무사 됐잖니. 걔가 눈치는 더럽게 없는데 머리는 또 더럽게 좋잖냐. 그래서 주혁이 착실하게 공부하게 한 거지 뭐. 당장이라도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2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따뜻이 대해주었어요. 저 역시 어머님의 속마음은 다 알았지만 굳이 불만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 정말 다정다감하게 잘해주신 건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하며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묘하게 저에게 철벽을 치셔왔다는 것을 눈치 없는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는 지인이 뮤지컬 티켓을 줬는데 둘째랑 다녀올게. 넌 집 보고 있으렴. 너 이런 거 안 좋아하잖니? 시끄럽기만 하고 뭐. 어머님, 얼른 가요. 늦겠어요. 날도 추운데 형님은 집에 계세요. 어차피 봐도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 너는 날도 추우니까 쉬어. 나랑 둘째만 갔다 오마. 워낙 비싼 티켓이래잖니. 나도 안 가고 싶은데 별 수 있니? 왜요? 전 그런 거 보러 다니면 안 되나요? 저도 뮤지컬 좋아해요, 어머님. 주혁 씨랑 연애 때 종종 보기도 했고요. 저랑은 그런데도 가기 싫으신 거죠? 저 다 알아요. 어머님이 저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거. 그때 동서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거든요. 근데 진짜 못 참겠네요. 어머님 어쩜 그러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요? 아니, 어머님은 애초에 저에게 늘 이렇게 대하셨죠? 눈치가 없는 제가 몰랐을 뿐. 갑작스러운 저의 도발에 동서와 어머니는 눈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야 사태 파악이 다 되었는지 어머님은 저에게 아픈 소리를 쿡쿡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동서까지 같이 거들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이었고 그렇게 대놓고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뭐? 아니 그럼 그때 이 얘기 다 듣고도 너 그동안 나한테 못 들은 척 그렇게 고상한 척 했던 거야?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어쩜 애가 그렇게 깜찍하게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해? 그리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니? 아, 기막혀. 형님, 살쾡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왜 엿들어요, 엿듣기. 그리고 엿들었으면 인기척이라도 하시지. 그냥 잊어보려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으니까 못 들었다고 혼자 되뇌면서 잊어보려고 했고 그래서 어머님 볼 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전 어머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래, 뭐 다 안다니.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네가 들은 대로야. 솔직히 내가 너 눈에 착이나 했겠니? 우리 주역이 노무사에다가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근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다 큰 성인이 결혼한다는데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니 허락은 했다만 아직도 기가 차. 어려서부터 주역이 따라 졸졸거리던 너를 내가 떼어놨어야 했는데 그저 불쌍해서 좀 챙겨줬기로써니 그걸 이렇게 갚니? 어머님 말이 맞아요. 형님 진짜 주제 파악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한참 딸리잖아요. 넌 입 다물어. 모든 걸 차라리 이렇게 입으로 들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가식 떨지 말고 이렇게 애초에 대했으면 어머님이 기피하던 며느리 절대 보실 일 없으셨을 텐데. 참 방법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저 없이 자라고 불우하게 컸어도 남들한테 피해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요? 주혁 씨 노무사라고요? 저 대기업 법무팀 팀장이에요. 이건 뭐 쉬운 줄 알아요? 유치하게 급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부모님 일은 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인데 어쩜 그런 걸 가지고 제 마음을 이리 아프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수 없다는 거고.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아무런 티도 내지 마. 알겠니? 정녕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만들겠다는 거 아니면 그 입 다물으라는 거야. 난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너도 표정 관리 잘하라고.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과 말투였고 그 말씀을 하신 채 어머님은 동서와 집을 나섰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은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평소처럼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이것 또한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도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나 싶은 게 말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못 먹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밥 좀 팍팍 먹어. 가뜩이나 살쪄야 하는데 더 마르겠다. 그래 아가, 좀 더 먹어라. 내가 한 게 맛이 없니? 다른 거 해줄까? 건강히 먹어야 몸이 좋아지지. 계란이라도 부쳐주련? 역시 지영이 챙겨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너 계란 좋아하잖아. 엄마가 계란 부쳐주신대. 아, 됐어요. 괜찮아요. 입맛이 오늘따라 너무 없네요. 그만 먹을게요. 어머님이 밥 차려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됐어요, 아가씨. 에휴, 내가 며느리를 무슨 이런 거 시키려고 본 줄 아니? 내가 해도 되니까 넌 일찍 들어가서 쉬어. 와, 이게 정녕 고부 사이 맞는 건가 싶다. 지영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엄마도 일이 좋아하고 지영이도 좋아하니. 정말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시어머니였어요. 참 허탈했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님을 제가 감당해내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 역시 멘토를 부여잡으며 버텼어요. 그래 어려서 부모님도 이러는데 이깟 일이 대수랴 싶으면서 합리화를 했고 뒤이어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아이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내심 부럽기도 했어요. 동서가 임신을 하자 온 가족은 하나같이 기뻐하였고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이니 시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또 가슴에 상처를 주었죠. 어머, 둘째 내가 먼저 가졌구나. 누가 먼저 가지면 어때? 우리 둘째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내가 임신 선물로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 맞다. 그네 넌 마음이 좀 그렇겠구나. 너도 임신 바랬잖니. 역시 나이가 무기인가? 둘째 내가 떡하니 먼저 임신을 했네. 너도 곧 생길 거니 걱정 말으렴. 다 때가 있다고 하잖니. 서운한 거 아니지? 아, 아니요. 축하해야 할 일에 서운하다뇨. 동서 축하해. 동서랑 서방님 닮았으면 정말 예쁜 아이가 태어날 거야. 형님, 진심 맞죠? 제가 먼저 가져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게 확실히 큰가 봐요. 이렇게 한 번에. 그러게나 말이다. 그네 분발해야겠다. 하긴 요샌 딩크도 많더라. 굳이 힘들게 노력 안 해도 돼. 너희의 삶을 존중해. 그래도 딩크는 아니지. 우리도 아이 준비하고 있어요. 재수씨 좋은 기운 받아서 저희도 성공해야죠. 묘하게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임신 축하에만 전념했고 참 머지않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와는 4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니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한 소리를 넘어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고 식구들 앞에서는 다시금 착한 시어머니 모드로 변하셨습니다. 네 동서가 그렇게 셈이 났니? 뒤이어서 바로. 아이고, 사촌끼리 동갑이 뭐야? 엄연히 질서는 있어야지. 네가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모르니? 그렇게 시샘이 많으니까 복이 없는 거야. 지 동서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지도 떡하니 애를 배? 에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데 여기까지만 말할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겠지? 제가 임신 바란 거 아셨잖아요. 근데 임신한 게 이렇게 욕들어 먹을 일인가요? 전 아직도 어머님한테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제가 알던 어머님이 맞는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요. 네가 반 무덤이잖아. 그러니까 맹꽁이가 그냥 맹한 척 주는 친절에 고마워나 할 것이지. 남의 마음을 캐? 뭐든지 제 잘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를 가진 전 더 이상 어머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 최대한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했고 온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만 참석을 하였어요. 확실히 어머님을 잘 피하고 나니 상처받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서는 먼저 아이를 낳게 되었고 예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이 같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어머니는 저 들으란 식으로 또다시 동서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공주. 저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나이 가진 게 복이란다. 우리 며느리 장해. 출산하는 것도 고생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우리 둘째 선물이다. 너 아기 낳는 날 선물로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얼른 열어보렴.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근데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요? 어떡해.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당연하지. 널 위해 준비한 건데 첫째 조금 크거든.
이제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라. 알겠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이렇게 두면 더도 말고 딱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다. 둘째 출산 선물까지 미리 주는 거니까. 첫째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이라는데 시할아버님이 아셔봐. 너도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은 낳아야 해. 난 그 손자야말로 장남으로 생각할 거다. 당연하죠.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안겨드릴게요. 제 뱃속에서 나와야 진정한 로열 핏줄이죠. 안 그런가요? 당연하지. 두말하면 입 아파. 핏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더도 말고 딱 노력해서 아들로 둘째를 낳아. 어머님이 동서에게 준 선물은 자그마치 2억짜리 땅 문서였어요. 동서는 기뻐서 오열을 했고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서가 내심 부러웠답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를 부정하는 것 같아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아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실 마음이 아파서 대꾸를 하지 못하였어요. 제 입에서 모진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뱃속의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다 전달되는 것만 같아서 억지로 화를 꾸역꾸역 눌러 담았습니다. 너 뱃속에 아들 있다고 지금 네 동서 무시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지? 두고 봐라. 둘째는 어려서 금방 또 들어설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제발 모함 좀 하지 마세요.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어머님이 저 엄청 싫어하는 거 다 알았으니까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주혁 씨 아이니 좋게 봐주세요. 주혁이한테 아이는 천천히 가지랬더니 네가 꼬신 거겠지? 네 동서 질투하니까 바로 애 가진 것 좀 봐. 네가 이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눈치도 없고 낄 때 끼지도 못하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됐다. 그만 말하자. 늘 막말을 하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아이를 품었고 제 출산날이 다가오자 아이가 효자인지 다행히 별탈 없이 진통 5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남편은 감동을 하여 오열을 하였고 저 역시 이런 기분이 들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제 출산날 병문안을 오셨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동서를 대동해서 방문하셨어요. 손에는 전복탕을 사가지고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런 모습도 사실 남편이 보고 있으니 하는 행동이어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고 전복탕 안에 뭘 넣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나가 수고 많았다. 내가 넣어주려고 전복탕 사왔어. 산모가 몸 좋게 잘 먹어야 모유가 쑥쑥 돌지. 쭉 들이키거라. 역시 지영이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엄마가 사온 전복탕 좀 먹어. 얼른 기력 보충해야지. 그래, 얼른 한 사발 들이켜. 난 손자보다도 네 몸이 제일 걱정되었어. 가뜩이나 마른 몸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전복탕을 받아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한 사발 건네봤던 그 순간 시할아버님이 제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뭔가의 문서를 지어준 순간 온 시가 식구 인생이 종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와 시어머니 인생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는
여태까지 감춰오던 본 모습을 드러내었거든요. 본인이 가장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순간 온 식구들은 놀라움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너무 고맙다. 우리 집안이 대가기한데 네가 대를 이어줬어. 주혁이한테 아들이라는 소식 듣자마자 올라왔다. 네 시어머니가 영 성별에 대해 얘기가 없길래 너 딸이겠거니 했는데 아유,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자, 여기 바꿔라. 이건 할애비가 주는 선물이다.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잘한 일을 했어. 어머, 이건 삼성동에 있는 건물 아닌가요? 이건 너무 과하세요. 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네 시어머니도 아들 둘 낳고 나한테 많이 받았다. 그러니 너도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 집안의 첫 손자인데. 아유,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요즘 아들딸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얘가 뭘 했다고 그런 큰 건물을 줘요. 참, 얘 부모도 없고 보고 자란 거 없는 애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을? 너 그거 받기만 해? 시어머님은 시할아버님의 성격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제 임신 소식과 함께 아예 성별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된 할아버님이 제 아이의 성별을 듣자마자 출산 소식과 함께 올라오신 거였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할아버님은 저에게 선물이라며 과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남편네 집은 가지고 있던 땅이 재개발과 더불어 할아버지의 명확한 투자로 인해 큰돈을 만졌었거든요. 전 이 큰 선물을 받고 너무 감동했지만 시어머님은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답니다. 엄마, 평소에 지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하네요. 지영이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는데 부모 없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진짜 실망이에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할아버님, 저도 아기 낳았는데 어떻게 저한텐 아무것도 안 주세요? 제가 첫 손주를 안겨드린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집안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형님보다 제가 월등한데 혹시 손주 며느리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 여자가 뭘 했다고 건물을 주냐고요. 어머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꼴랑 전 땅문서인데. 동서는 그 와중에 본인이 받은 것과 천지 차이인 제 선물을 보고 비교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그동안의 일들을 짐작이나 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시할아버님 또한 사대 파악을 다 한 듯 보였어요. 이미 땅 문서도 받아놓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재수 씨도 말 가려하세요. 이제 안 봐도 훤하네요. 둘이서 지영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 여겼는지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집 식구가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안 봐도 비디오다. 내 나이가 아무리 90이 다 됐어도 이런 거 하나 분간 못할까봐? 애미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날 같은 네 며느리를 감싸주고 품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아니, 제가 뭘요? 아버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피멍이 들었는데 어떻게 도무사인 우리 아들에게 저런 부모도 없는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요? 박복해도 유분수지.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쟤 너무 싫었어요, 정말. 아버님은 저 욕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주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인데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도 못해요?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먹어라. 지금 네 얘기를 들으니 우리 큰 손주 며느리가 나는 더 안쓰럽구나. 애초에 너 시집 왔을 때도 내 눈에 찬 줄 알아? 그래도 이왕 아들이 좋다니까 싫은 내색 일절 안 하고 오히려 좋은 것만 생각했어. 너도 그래야지. 어쩜 사람이 제일 치졸한 짓을 해? 애초부터 심술이 가득하더니만 변하질 않지. 변하지 않고 말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몰랐어요. 그저 건물이 저에게 양도될까봐 그 걱정에만 사로잡혔고, 동서도 마찬가지로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하지만 시할아버님은 그럼에도 저에게 꿋꿋이 건물을 양도해 주셨고, 전 감사히 그 건물을 양도받았답니다. 제가 건물을 받게 되자 시어머니와 동서의 행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시할아버님이 싹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할아버님은 시어머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네한테 앞으로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너희 나한테 받을 재산 단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널 모를까봐. 시집 올 때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그걸 숨겨도 티가 나는 걸 넌 모르지? 애초에 알아봤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며느리 잡는 꼴이란 내가 그저 아들을 낳아줬다고 그네를 예뻐하는 게 아니다. 딱 봐라.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얼마나 성품이며 인품이며 딱 봐도 티가 나잖니. 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심술티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둘째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성품과 인품이다. 넌 네 시어머니 똑 닮았어. 얼굴에 심술이 그득해가지고.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며느리를 앞에서 이렇게 개쪽을 줘야 시원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같으면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웬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가 차지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왜 저만 탓하냐고요? 부모 없는 게 그네 잘못이냐? 넌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구나. 됐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어. 너 욕심 많은 건 진작 알았다만 내 손주들을 잘 키워줘서 그래도 이 재산 나 죽으면 네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저 건물 하나 큰 손주 며느리 준 걸로 이렇게까지 화내는 간장종지라면 넌 내 재산 한 푼 받을 자격이 없어. 당장 유언장을 수정할 거야. 더 할 얘기 없다. 어머, 할아버님,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 지금 잠깐 이성을 잃으셔서 그래요. 아니면 그 재산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아유, 그렇다면 뭐 굳이 할아버님을 말리진 않겠지만요. 손주들은 끔찍하시니. 네 시엠이랑 같은 종족인 너한테 내가 이 재산을 줄 것 같냐? 알아서 할 거다, 뒤처리는. 이만 내려가 봐야겠다. 그리고 시할아버님은 곧장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시어머님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그것 또한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본인 엄마에게 정말 실망을 한 듯 했고, 그 와중에 동서는 그럼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며 본인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울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하는 동서를 보고 있으니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에 눈먼 여자들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렇게 모든 걸 지영이 탓할 거면 우리도 이제 여긴 안 올게요. 그게 낫겠어. 서로 보는 게 스트레스인데 왜 만나? 우리 갈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엄마의 모든 것에 다 의심이 들어. 저희 이만 갈게요. 여보, 가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니? 여자의 눈이 돌아도 그렇지. 이럴 순 없는 거다. 이 집 남자들이 다 뭐가 씌어가지고 저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한테 저렇게 눈들이 뒤집혀? 그깟 아들 낳은 게 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아니 아주버님, 그래도 이도 자식인데 혹시 할아버님이 재산 분배를 손자들한테 각자 해 주시겠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돈에 환장들 했네요. 재수 씨까지 진짜 너무해요. 그 와중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 제 아내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가 줬을지 상상이 가요. 당분간 못 볼 것 같네요. 다들 할아버지가 엄마와 재수 씨를 본 모습이 아주 딱 맞아요. 전 그렇게 시댁과 절연하다시피 했고, 때 되면 시골에 할아버님을 뵈러 가긴 하지만 거의 시댁에는 가고 있지 않답니다. 제 아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세요. 아직 옛날 사람이라 아들 사랑이 각별하신 분이라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국빈 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사실 그래서 가끔은 혹시 내가 딸을 낳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았지만 이렇게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지라고 아들을 낳았나 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재산을 위해 할아버님에게 사죄를 했지만 대쪽 같은 할아버님은 한사코 사과를 사양하셨답니다. 그네한테 미안해 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네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네야. 지금 네가 재산 때문에 일어나 본데 그러지 마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돈이야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자산이건을. 아버님, 그래도 우리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저 그냥 너그럽게 생각해 주세요.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니까. 난 마음 안 변한다. 그네한테 먼저 사죄하고 와. 그래야 나도 마음이 풀어질까 말까야. 그리고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도 시어머님 앞에서 재산을 취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두 고부도 끝이 났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동생도 그런 이기적인 동서와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은 본인 동생이 안쓰럽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시동생이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답니다. 참 돈이 뭐길래 이렇게 가정이 파탄 나는지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할아버님이 어머님을 받아주지 않자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서 만남을 꺼리고 있답니다. 진실이 없는 어머님은 그저 돈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뿐일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제 외로웠던 인생 앞으로 행복할 거라고 꼭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마쳐볼게요. 늘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어디서나 좋은 생각은 좋은 행동을 불러온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오늘은 늘 듣기만 하다 특별히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제 인생은 평범했어요.
그냥 홍기가 차서 그때 만나고 있던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 보니 시어른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라 굴곡 없는 삶을 살아왔죠. 그리고 그때가 제 인생의 전성기였는지 하고 있는 것들이 모두 잘 되었답니다. 친정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구 공장을 했었기 때문에 전 미술을 전공하여 친정 부모님을 도와 가구 디자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작게 하던 공장이 저의 성취욕으로 인해 점점 확장되어 갔었죠. 너 덕분에 매출이 엄청 올랐어. 고맙다. 이 가구 공장 네 아빠랑 나이 들면 서서히 접어야지 했는데 네가 가업을 잇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았는데. 사실 네 아빠가 엄청 아끼던 공장이잖아. 그리고 네가 사업수완이 오죽 좋아? 에이, 엄마 아빠가 터를 잘 마련해놨지. 난 그냥 거기에 수저만 얹은 거고. 그래도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더 고마워. 엄마 아빠가 뒤에서 좀 뒷받침해줬어? 아마 이렇게 조건 좋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엄마 아빠 고마워요. 결혼은 했지만 사실상 제 사업이었기 때문에 친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어요. 결혼을 했지만 일 욕심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그런 저를 시댁과 남편은 오히려 응원해주며 용기를 주었답니다. 평범한 직장인인 남편은 사업을 하는 저를 뒷받침해주는 그런 현명한 남편이었고, 시댁 또한 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어요. 엄마, 이 사람 가구 공장 매출이 작년에 비해 엄청 올랐대요. 진짜 사업수완 대단하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열심히 하셨긴 했는데 그래도 당신이 진짜 사업가 체질인 것 같아. 아마 난 절대 못할 거야. 안정적인 게 제일 좋거든. 우리 큰며느리가 똑소리 나잖니. 그리고 넌 안정적인 걸 좋아하고 오히려 대비 효과 때문에 더 잘 맞는 거란다. 그러게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은 안정적, 나는 성취형.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맞는 거지. 나도 자기가 대단하거든. 아쉬울 거 없는 삶이었고 탄탄대로의 삶이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형제 간의 우애도 굉장히 좋았을 뿐만 아니라 저와 동서 간의 사이도 각별했습니다. 항상 바쁜 저 대신에 동서가 늘 이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거든요. 큰며느리로서 항상 집안을 못 돌본다는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서가 정말 잘해주었기도 했고 시어른들도 바쁜 저에게 전혀 부담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사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던 계기도 되었던 거예요. 모두 다 고마운 사람들 뿐이었어요. 동서, 미안해. 내가 진짜 동서 볼 면목이 없다. 설거지는 내가 다 할 테니까 푹 쉬어. 이 많은 음식 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그래도 집에서 전이나 이런 것들 해온다고 해온 건데. 아휴, 동서가 한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피네.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이 오죽 바쁘신 분이겠어요? 저 다 이해해요. 제가 워킹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데요. 평생 전 살림만 해가지고 나가서 일이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집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뭐. 그래도 그게 아니야. 동서가 일 안 한다고 해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잖아. 살림하고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래서 말인데 이거 헤어살롱 티켓이거든? 동서 집 근처지? 주말에 시간 될 때 머리나 하고 기분 전환 좀 시켜.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어머, 역시 저 생각해주는 건 형님밖에 없네요. 제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형님 복이 많은지.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집에 시집 와서 형님을 만난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니깐요. 감사해요, 정말. 절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말이죠. 아유, 이해심 많은 둘째나, 항상 당연하게 생각 않고 미안해하는 첫째나, 우리 며느리들이 최고다. 정말 기특해. 늘 집에서 살림만 하는 동서를 챙기는 것도 저였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조금 가정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에 대해 동서에게 미안했거든요. 하지만 양심 없게 모든 일을 동서한테 떠넘기고 딱 현금으로 모든 걸 커버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고, 늘 시댁 모임일 때면 집에서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어느 정도의 음식은 만들어서 가지고 갔답니다. 동서 혼자 하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모습 때문에 시어머님은 저를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노력하는 모습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분이었거든요. 아유, 너는 일도 하면서 뭘 이런 걸 만들어 와. 나랑 둘째랑 하면 되는데. 어쨌든 네 정성 하여튼 알아줘야 한다. 아니에요. 제가 큰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해야죠. 죄송해요, 어머님. 저도 다 챙기고 싶은데 시간이 진짜 없네요. 괜찮아. 네가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지 다 아는데 뭐. 네 동서 집에서 놀잖니. 그럼 그냥 나랑 하면 되는 거야. 에이, 그건 아니죠. 동서가 집에서 그냥 노나요. 살림하고 애 보고 매일 음식하고 진짜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전 오히려 동서가 더 대단하고 진짜 존경스러운걸요? 어머, 아니에요. 형님이 더 대단하시죠.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집에서 뭘 한다고. 전 신경 쓰지 마세요. 하여튼 그네 마음씨 정말 그리 비단결같이 고우니 네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거다. 술술. 가끔 민망하게 어머님이 너무 저만 챙기는 게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혹시라도 소외될까 늘 동서를 챙겼답니다. 한 번은 동서가 울면서 저녁에 전화가 왔고 서둘러 일을 마치고 동서를 만나러 갔을 때 진지하게 동서는 이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던 동서네 부부였기 때문에 동서의 폭탄 선언에 머리가 아찔하고 내가 뭘 도울 게 없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 정말 이혼할까 봐요. 형님네처럼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술만 퍼먹고 하는 것도 없이 그저 저만 지잡듯 잡아요. 모르셨죠? 늘 형님네 보면 하하허허 좋은 사람인 척. 저 진짜 우울하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어머, 몰랐어, 동서. 진짜 힘들었겠다. 서방님 그럼 일을 아예 안 하시는 거야? 그때 일 간뒀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도 안 하고 매일 술만 퍼마셔요. 저 진짜 살고 싶은 낙도 없고 애들만 아니면 끝내고 싶어요. 공과금은 밀렸지 돈은 안 벌어오지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그렇게 묻히기만 인간이랑 끝내야 맞는 건데 저 어쩌면 좋아요? 어떡하냐 진짜. 내가 뭘 어떻게 해줄까 동서? 서방님이 내가 뭐 얘기한다고 듣겠어? 일단 오늘 나한테 다 털어놔봐. 일단은 생활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돈이 없으니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게 되고요. 진짜 미치겠어요. 그래, 그렇겠지. 진짜 안타깝다. 동서 그만 울어. 내가 다 마음 아프려고 해. 우리 이 위기 어떻게든 헤쳐나가 봐야지. 하염없이 우는 동서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로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동선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일하는 가구 공장에 서방님을 취직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단 동선에 가장 필요한 현금을 먼저 주었답니다. 제가 주기에도 어느 정도 큰 금액이었고 친동생네 부부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아까울 게 없었어요. 동선은 그 현금을 보면서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고맙다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어머, 형님, 이렇게 큰 돈을 계좌로 싸주시다니 진짜 감사해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야, 내 동생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아까울 게 없지. 그리고 서방님이나 동서나 남도 아니고 가족이잖아. 일단 밀린 공과금이랑 애들 학원비에 보탰어.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안 좋았어. 내가 다 미안하다. 난 그런 것도 몰랐잖아. 감사합니다. 이러려고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형님한텐 참 갚아야 할 게 많네요, 정말. 그리고 혹시 서방님 우리 가구 공장에 취직시키면 어떨까? 해보지 않은 일이라 좀 힘들 순 있겠는데 그래도 당장에 동선의 생활비라도 벌어야 할 거 아니야. 취직이 쉬운 것도 아니고. 어때? 나도 이런 말 하긴 조금 조심스럽긴 해. 어머, 저희야 좋죠. 감사해요. 사실 애 학원비에 지금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마냥 놀고만 있으니 제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만. 역시 형님한테 얘기하면 뭐든 해결될 줄 알았어요. 정말 솔로몬이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내가 도움이 된다고 하니 나야 고맙지. 그럼 서방님한테는 내가 이의 통해서 얘기할게. 괜찮지? 너 동서랑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동서도 곤란할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말 맞추고 시작하지 뭐. 너무 상심해 마. 그래도 태생이 성실하신 분인 거 우리 잘 알잖아. 서방님도 잠깐의 방황일 뿐이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해보자. 동서 힘들지? 힘내. 그렇게 시동생은 제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사실상 전공이 아니다 보니 썩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형을 생각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집의 불안은 일단락 되었습니다. 서방님이 돈을 가져다 주니 언제 그러냐는 듯 동서는 노후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았지만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저에게 늘 고마워하고 저를 잘 따랐던 동서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 투성인지 저에게 늘 불만만을 말했거든요. 형님, 이런 부탁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이해가 형님 시동생인데 회사에서 직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직책? 우린 직책 같은 거 없어. 엄마 아빠도 그냥 직원들이랑 같이 대등하게 일하시는걸? 왜 직책이 필요해? 그래도 가우가 안 살잖아요. 명색이 시동생인데. 그냥 직책 하나 만들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야 직원 관리하기도 편할 것 같은데. 형님이 이제 대표니까 그런 것쯤은 해줄 수 있지 않나요? 형님, 제가 존경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발요. 미안. 아무리 대표라도 그런 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동서 마음 무슨 마음인지는 알겠는데 곤란할 것 같아. 미안해.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렇게라도 말씀드리면 형님이 재고라도 해보실 줄 알았는데 역시 남이긴 하네요. 그럼 월급 좀 인상해 주시면 안 돼요? 저희 애가 둘의 외벌이인데 아무래도 월급이 너무 짜서 조금 빠듯하긴 하거든요. 서방님이 원하는 거야? 아니면 동서가 원하는 거야? 솔직히 경력이 없고
이 정도 월급이면 진짜 많이 주는 거거든.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뭐 알겠습니다. 전 그래도 형님을 언제나 제 친언니처럼 생각했는데 역시. 말끝을 흐리면서 묘하게 기분 나쁘게 하는 동서였어요. 사실 동서와 지낼 때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묘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같이 일을 하는 내내 동서는 저에게 특히 급여적인 부분에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일을 하게 되니 저의 연매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는 일이 잦아졌고 피곤해지는 일이 급격히 많아졌어요. 얘기 듣기론 매출 장난 아니라면서요? 형님 근데 너무 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희만 가족으로 생각한 것 같네요. 원래 가족한테 제일 잘해야 하는 건데 지금 형님은 형님 배만 불리는 꼴이니 참 마음이 그렇네요. 동서, 말 함부로 할래? 내가 저번부터 많이 참았는데 매출은 나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지난번부터 월급 때문에 그래? 나 진짜 동서 이런 모습 낯설다. 지금 같아선 괜히 서방님이랑 일하자고 한 것 같아. 본색 나오시네요. 전 친언니처럼 믿고 따랐는데 그놈의 감투 씌워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든 건지. 솔직히 형님네 부모님 언제까지 그 일 하시겠어요? 이제 믿을 사람이라곤 제 남편뿐이 없을 텐데 너무 야박하신 거 아니에요? 공사 구분이 안 되는 동서와는 말이 통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적인 일로 마음이 복잡할 때 하필 경제 사정도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승승장구했던 제 사업 홈쇼핑과 이제 곧 계약하고 방송도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 갑작스러운 가구 디자인의 유출로 인해 모든 게 무산되고 만 거예요. 전 그 유출된 것이 어이가 없었고 홈쇼핑은 물론 일단 지금 온라인상에 가구를 올려놓은 것들을 다 내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 디자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홈쇼핑에 판매를 할 목적으로 재고 수량을 훨씬 많게 찍어냈던 물품 때문에 저희는 그 물량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고 결국 부도 처리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사람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고 제 욕심으로 욕심 없이 소소하게 일하시던 부모님이 피해를 본 것 같아 정말 죄송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절 더 걱정하고 신경 써주는 부모님과 남편이었어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야. 일단 이 위기 잘 헤쳐나가자. 사람이 어떻게 상승곡선만 타겠니? 너무 낙담하지 마. 미안해. 내가 욕심부려서 문까지 닫게 하고 내가 꼭 일으킬 게 엄마. 일단 지금은 어쩔 수가 없네. 미안해. 나도 도울게. 당신 혼자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완전 빚더미도 아니고 이 정도 빚은 금방 재기할 수 있을 거야. 전 백방으로 다시 회사를 살리기에 급급했어요. 그 무렵 저랑 같이 일을 하던 서방님은 진작에 회사의 안 좋은 소식을 눈치채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얘기를 듣기론 동선의 친정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땅이 팔리면서 동선은 돈방석에 앉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와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남한테 돈을 절대 꾸면 안 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는데 사람이 한기에 부딪히니 이리저리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생각나는 사람은 동서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부탁을 하였어요. 돈 얘기하는 게 참 쉬운 게 아닌데 동서 혹시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번 물류건만 해결되면 정상화 되거든. 정말 미안한데
돈 좀 꺼줄 수 있어? 신원은 확실하잖아. 이번에 동서가 도와주면 은인이라고 여기면서 살게. 부탁해. 어머, 형님이 저한테 아쉬운 소리 할 때가 있네요. 기가 막혀라. 이건 동영상으로 찍어놔야 하는데 언제 또 형님이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겠어요. 근데 어쩌죠? 제 철칙이 절대 동거래는 안 하는 거라. 미안하지만 안 되겠네요. 그래 뭐. 본인 신념이 그렇다고 하니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네. 그래 알겠어.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해. 이제 제 기분 좀 마셨어요? 늘 잘 나가는 형님 뒤에서 제가 얼마나 그림자 같았는지 형님은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이 오니 제 기분이 다 좋은데요? 형님 망한 건 안 됐지만 어쩌겠어요? 이제 그냥 돈 걱정하시며 사시는 수밖에. 참 안 됐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 딱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적인 연락은 하지 말아주셨음 해요. 불편하거든요. 뭐? 무슨 뜻이야? 지금 우리 집이 망했다고 이제 거리를 두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참 악담한다 진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네,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숨기고 사느라 혼났어요. 얼마나 형님이 질투나던지. 근데 이제야 제자리 같네요. 동서는 그동안 저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라고 하면서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비웃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쳐보니 알겠더라고요. 진짜 내 편과 내 편을 가장한 척 있었던 인간들을 말이죠. 전 더 이상 들을 것도 없었고 화도 낼 힘이 없었어요. 사실 그전 서방님과 일했을 당시부터 동서의 본 모습을 간간히 보았기 때문에 정말 큰 충격은 아니었고 이로써 제가 사람을 정말 잘못 보았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절대 믿을 인간 없다고 생각하며 제 멘토를 더 부여잡게 되었죠. 그 시간에 빨리 유출범을 잡아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놔야겠다고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2년이 흘렀고 완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던 때였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우연히 집 근처에서 2년 동안 절 손절한 동선애를 마주치고 말았고 동서는 절 보자마자 화색이 돌더라고요. 보아하니 제 꼴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궁금해하는 얼굴이었어요. 어머, 형님 아니에요? 아니, 이 동네는 웬일이시래?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그전보다 지지부진하다던데. 아, 그래? 뭐 마음대로 생각해. 나 동서 같은 사람이랑 별로 말 섞고 싶지 않거든. 그냥 모른 척 지나가 주라. 우리가 그렇게 얼굴 보면서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잖아? 동서 보니까 알겠네. 아직까지 살만한 거. 늘 죽상이더니 달라 보여. 그런가요? 이제야 제 인생, 제 전성기가 온 거죠. 형님만 잘 살라는 법 있나요? 원래 저같이 고급지게 생긴 사람은 다 생긴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동네에 저흰 이사 가려고 여기 매물 보러 온 거거든요. 형님, 여기 70평 구경만 해볼래요? 형님한텐 그림의 떡이지만 그래도 얼마나 과거가 그립겠어요. 저랑 같이 과거로 한번 떠나보실래요? 아, 웃겨. 어디 집 보러 온 건데? 혹시 저기 동서가 가리킨 집 말하는 거야? 그럼 니들 여기 집주인 구경 한번 해볼래? 제 말에 빠르게 굳어지는 동서네 부부였어요. 서방님도 거의 동서편에 서서 저희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남편과도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은 지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렇게 우애 좋았던 형제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 말에 동서는 빠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묻더라고요. 누가 봐도 제가 망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형님이 이 집 주인이라는 식으로 들리는데 맞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어머님한테 듣기론 아직도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 그대로라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누가 보면 꼭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처럼 아주 웃기네요. 어머님한테 굳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지. 또 시샘 살 일 있니? 나 제기했어. 다행히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디자인한 제품이 히트쳤거든. 우리 사이 이렇게 된 거 어머님도 뻔히 아는데 동서한테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싶었겠어? 사람 앞일 모른다. 그렇지? 여기 내가 전세 놓은 집이야. 보아하니 매매는 아니고 전세 보러 왔나 본데 잘 구경하고 가셔. 난 공가사는 확실한 사람이니까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전세금을 올린다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 그러니까 천천히 둘러봐. 기가 막혀. 아니, 제기를 했다고? 어떻게 당신이 제기를 할 수 있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빚이 얼만데 도대체. 나 사업수완 좋은 거 알잖아. 투자자들 잘 만났어. 참, 누구는 나 그렇게 등한시했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이 날 믿어주더라. 제가 제기를 했다는 말에 동서는 안색이 싹 바뀌었고 집주인이 저라는 말에 또 한 번 좌절한 얼굴이었어요. 참 가까이 있었을 때 저런 모습을 왜 몰랐었는지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었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일이 밝혀졌어요. 2년 전 제 디자인을 유출해 타 업체에 공유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서방님이었던 거예요. 중국으로 유출됐다, 어디 나라에 유출됐다 등 사실 디자인 유출을 한 사람은 잡기가 힘들다고 했지만 제 디자인을 판매한 사람이 술술 불더군요. 내부 소행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서방님일 줄이야. 2년 동안 그 범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범인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큰 충격에 휩싸였고 오히려 남보다 가족 간의 핏줄이 더 무섭다고 생각했어요. 서방님, 어떻게 된 거죠? 동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서방님이... 진짜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놀랍네요.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요? 난 서방님네 어려울 때 정말 안타까워서 최선을 다해 돕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하네요. 이럴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땐 미쳤었나 봐요. 더 큰 돈이 눈앞에 있으니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마침 이 사람도 계속 부추기고 제가 형이랑 형수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해요. 아니 진짜 무슨 말을 해도 용서가 되진 않겠죠? 배신감 때문에. 당연하죠. 동서 핑계 대지 마세요. 그냥 한통속이니까. 그럼 그때 부자가 됐다는 게 땅이 팔려서가 아니라 제 디자인 유출을 해주면서 받은 돈이겠군요. 긴 말 필요 없네요. 백날 입으로 말해봤자 뭐 느끼는 게 있겠어요? 법으로 해결하죠. 형수님, 제발 그냥 묻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후회하고 있어요. 사실 뭐 제가 항상 마음 편했던 것도 아니고 제가 힘들어진 이유 다 이것 때문이었고 이 일 때문에 저희 외면하던 게 서방님네예요. 본인들이 다 저질러 놓고 망하기만을 바랬던 것처럼 말이죠.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서방님이 뿌린 죄 알아서 달게 받으세요. 그게 속죄하는 길이니까. 전 바로 고소를 하였으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어요. 참 법이 뭔지 가족 간에는 아무리 횡령사기라고 하더라도 법으로 그 죄를 물을 수 없더군요. 하지만 제 피해액이 워낙 큰데다 디자인 유출로 인한 건이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거의 졸도 직전이었고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가 사실이냐? 네 형수 회사 망하게 한 장본인이 너란 말이야? 아니 참 어떡해. 네 아들 맞나 싶어. 정말 네가 그런 거야? 죄송해요. 아무리 애엄마가 부추겼어도 제가 형이랑 형수한테 그러면 안 됐는데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뭐 내 탓을 해. 당신도 동조한 거잖아. 웃긴다 진짜. 비겁하게 내 탓만 하시겠다?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입 다물어. 너네는 아주 서로의 탓만 하고 진정 잘못한 걸 모르지? 나도 첫째네 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벌 달게 받아. 알겠니? 고양 것들. 그러니까 너네가 안 풀리는 거야. 그 돈으로 호요식 해봤자지. 이미 그 돈은 다 날렸잖니? 디자인을 유출한 대가로 받은 돈은 이미 흥청망청 다 써버린 서방님네 부부였어요. 그리고 소송은 길어졌습니다. 남이 아니라 형제 사건이라 그런지 제가 원하는 판결도 안 나왔고요. 그저 소액의 벌금만이 떨어졌어요. 제가 피해 입었던 것은 막대했지만요. 하지만 남의 눈에서 눈물 내면 본인은 피눈물 난다고 하던가요? 법으로서 크게 벌을 받진 못했지만 동선에는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돈으로 큰 돈을 벌려다 막대한 사기를 당하고 말았고 결국 서방님은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동서는 아차했는지 절 찾아왔습니다. 아주 불쌍한 얼굴을 하고 저에게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제발 한 번만 도와줘요. 저랑 우리 애들 진짜 이러다 큰일 나요. 친정이 잘 사는 편도 아닌데다가 이도 지금 쫓기는 판국에 제가 어찌해야 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동안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거 다 아니까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웃긴다. 동서 나 힘들 때 뭐라고 했어? 그냥 똑같이 얘기할게. 내 철칙이 동거래는 절대 안 한다는 주의라 어쩔 수 없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얼굴 마주 볼 사이는 아니잖아?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인데 서방님이 쫓기든 깜빵을 가든 난 알 바 없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동서의 그 잘난 주둥아리로 뭘 못하겠어? 사람 앞일 참 모르지? 그때 너의 호화로운 생활이 영원할 줄 알았니? 떳떳한 돈으로 살았던 것도 아니었으면서 뻔뻔하게끔 본인이 일군 것처럼 지금 벌 받는 거야.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때 머리에 뭐를 맞았나.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빌게요. 빌지 마. 마음 안 변하니까. 그리고 다신 보지 말자. 어머님 때문이라도 완전히 연을 끊을 순 없겠지만 이도 다신 안 보고 싶어 해. 그냥 지 죽은 듯 살아.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대더라. 본인들이 남 아프게 한 만큼 거두는 거지. 그럼 이만 일어설게. 형님, 정말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테니까 조금이라도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저에게 돈을 조금이라도 빌려달라고 한 동서였지만 전 단칼에 거절하였고 동서네는 그렇게 심각하게 힘들어졌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뭔지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동선의 자식들이 눈에 밟혔어요. 부모를 잘못 만난 죄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전 그렇게 남편과 상의 후 철저히 조카들을 위해 서방님의 가장 큰 빚을 조금 변제해 주었고 숨쉴 구멍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대 화해의 제스처가 아닌 정말 조카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저 역시 이 돈을 갚으면서도 썩 유쾌하진 않았어요. 제가 성인고자가 아니니 정말 조카들만 생각하고 해준 것이었거든요. 정말 고맙다. 자식이 뭔지 네가 내린 결단을 존중하면서도 둘째내가 마음 아팠거든.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어. 그렇게 너 힘들게 한 못된 것들인데 막상 저꼴로 산다고 하니 내가 도와줄 형편은 안 되고 참 말도 못하고 끙끙댔거든. 아니에요. 서방님이랑 동서 보고 해준 게 아니라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애들이 안 됐잖아요. 어머님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동서네랑 화해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저한텐 원수들인 건 변함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고마워하시지 않아도 되세요. 고맙다. 나도 진짜 그 녀석만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데 당신은 오죽했겠어. 내가 더 잘할게. 미안해. 그때만 생각하면 핏줄이고 나발이고 연을 확 끊고 싶다가도 저렇게 쫓기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정말 안 좋았거든. 면목 없어.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야. 천성이 모질지 못해서 그 꼴은 보지 못하겠더라. 참, 나도 이런 내가 싫은데 어쩌겠어. 그 일이 있고 나서 동선에는 남은 빚을 갚기 위해 맞벌이를 하며 전전긍긍하고 살면서 저에게 조금씩 빚을 갚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매끄러운 사이는 아니지만 동서는 본인이 뭘 잘못했는 걸 깨달았는지 저를 보면 납작 엎드리기도 해요. 형님, 이거 제가 만든 전병인데 좀 드셔보세요. 제가 뭘 해드릴 건 없고 이런 것밖에 못 해드리네요. 드실 거죠? 아니, 됐어. 독을 탔을지 누가 알아? 동서 아수라 백작이잖아. 그 시커먼 속을 내가 또 어떻게 믿고 먹겠어. 이런 건 안 줘도 돼. 죄송합니다. 제가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숨쉴 틈을 만들어주셨는데 뭐라도 해드려야 할 것 같고. 됐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빨리 갚아. 그리고 난 아직 동서 얼굴 껄끄럽거든. 이렇게 우리 오는 날 어머님네 안 왔으면 해. 네, 그러도록 할게요. 언젠가 형님이 마음 풀리시는 날 꼭 말씀해 주세요. 전 이제 정말 형님을 존경하고 모실 거거든요.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동서가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절대 안 믿어. 나한테 동서는 이제 이 정도의 인간이야. 아직까지 껄끄러운 관계지만 그래도 차츰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최대한 사람 마음에 상처 내고 싶지 않은데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용서가 되질 않네요. 다행히 빨리 원상복구를 해서 지금 제 사업은 아직도 잘 되고 있지만 그때 일만 생각하면 동서네를 용서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 제가 할 수 있는 한에 최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느끼는 점은 사람 믿지 말자. 그리고 남의 선의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자예요. 또한 제가 이번 역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계속 이 일을 부딪혀 나가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모든 힘을 내서 앞으로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도 참 많이 배웠습니다. 언제쯤 동서네가 용서가 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동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마음도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일이 참 우프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남을 믿지 말란 경각심을 가지면서 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